자, 첫 번째로 my 펑션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패스워드 뜨는 거는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뜰까요? 저장 안 했나? 저장 안 했나 보네요. 자, my 펑션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한나씨는 여기 메뉴에 이 버튼이라고 하나 하는 거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고 밑에다가 on 클릭했을 때가 my 펑션이다 라는 걸 한번 어떻게 하지 한번 옛날 거 한번 찾아가지고 소스를 긁어 와 보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ID입니다. 일단 ID를 받아올 때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받아오는 수업을 하고 있죠. ID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ID를 뭔가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 ID를 받아왔을 때 ID가 몇 자리인지를 통해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건문을 걸어서 우리가 걸러줘야 될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ID length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ID.length를 담아뒀을 거예요. 변수로. 그러면 담아둔 변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ID length가 왜 ID length가 다르게 나올까요? 4보다 작을 때에는 return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해줘요. 이렇게 ID가 너무 짧아요. 또 자, if ID length가 이번에 너무 길다 라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이때도 return 해가지고 알러트를 내뱉어 줍니다. 이번에 ID가 너무 길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ID가 적정 길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ID가 테스터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랑 같지 않으면은 에러를 내뱉어 줘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라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몇 줄이에요 벌써? 벌써 8줄은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길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X로 다 잘라내버렸어요. 위에다가 새로운 함수를 만듭니다. const id check 혹은 그냥 영어 따라서 이렇게 check id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괄호에다가 id라고 하는 인자를 한 개 받아올 겁니다. 그럼 인자를 사용해서 뭔가 작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는 함수를 만들 때 알러트 해가지고 에러를 바로 직접 쳐버리지 말고 알러트를 다 컨트롤 D로 선택해 준 다음에 지우면요 return 글자, return 문자열이 됩니다. 얘는 앞으로 문자열이라는 친구를 내뱉는 문자열들을 내뱉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는 자, 에러가 없을 때에는 null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return null. 그러면은 에러가 있을 때만 글자가 나오고 에러가 없으면은 null, 아무것도 없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얘를 사용할 때는요 id 메시지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쓰고 있었네요. 자, 메시지라는 걸 담습니다. 에러가 뜨면은 메시지가 생기겠죠? 그 메시지를 알러트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일단 id 체크에다가 우리가 받아온 id를 넘겨줍니다. 인자를 받겠다란 말은 넘겨줘야 되는 값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id고요. 자, id를 넘기고 나서 만약에 id 메시지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return alert를 합니다. 여기 넘겨주는 글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설정해놓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짧거나 길거나 id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거를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끔 쳐줄 수가 없어요.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미리 담아놓은 문자열인 id 메시지를 그대로 알러트 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id 메시지가 있으면은 내뱉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클릭 하나 둘 셋. 너무 짧아요. 만약에 너무 길게 해볼게요. 자, 너무 길어요. 자, 적정선으로 엔터. 환영합니다가 떠버렸네요. 자, 테스터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 되는데 어제 저랑 비슷한 에러가 뜨고 있네요. 이게 아니라 같은 면이니까 여기다가 이걸 적어야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 거면 이렇게 만약에 id가 테스터랑 다르면 이라고 하면서 느낌표 는 두 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자, 이제 존재하지 않는 회원이 나오고요. 자, 클릭했을 때 테스터를 입력하면은 그때는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 저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문제가 자 1번 함수를 만들어서 유저 체크하세요 끝이 아니라 1번부터 7번까지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텍스트 에디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코드를 10줄이고 100줄이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만드는 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가 친절하게 let을 사용해서 유저지란 이름의 배열을 만드세요. 자, let users는 여기다가 배열 대괄호까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름을 담아주세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저는 이렇게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름을 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다 클릭해요. 자, 이 방법은 생각 못했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발하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끝. 되게 빨리 만들었죠? 직접 타이핑하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만들고 저장은 끝났습니다. 1번 끝. 우리는 이렇게 사람 이름을 담아놓은 유저지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름은 유저 체크입니다. 자, let을 사용하셔가지고 유저 체크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화살표 함수 또는 const user check는 화살표 함수 또는 function user check 이 세 가지 중 하나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옵션이 되게 많아요. 저걸 다 모두 외우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도 알려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중요한 거는 1번과 2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리액트에서는 다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습관화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let const 변수를 선언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름을 선언하고요. 는까지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자열, 배열, 오브젝트가 아니라 함수의 형태를 띤 화살표 함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코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중괄호에다가 엔터 치시는 것까지 하시고 코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함수가 여기 중간에다가 인자값을 받아와서 뭔가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let을 써가지고 밑에서 수정할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et보다는 const를 사용해서 함수를 만드는 편입니다.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const 화살표 함수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엔터를 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봤더니 여기 3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는 컨트롤 X로 여기 담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면은 함수 안에서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함수 안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계속 함수 안에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다른데 바깥에 만들어라 하면은 바깥에서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수 바깥에다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함수 안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3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명은 name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쳤어요?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만들었어요. 변수명 name은까지. 그 다음에 값으로 프롬프트로 함께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 거는 name, 이름과 관련된 글자를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에 삐용 가는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 같죠? 이름이 뭐예요?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name을 받아왔습니다. 3번 끝. 자, 여기는 조건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4번부터 갈게요. 자, 변수명을 인덱스로 선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몰라도 일단 const index까지는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값으로 뭘 넣는지 보겠습니다. find index를 사용해서 받아온 name의 값을 검색하도록 값을 부여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웠나요? 자, 우리가 find index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열 점 find index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이 값이 뭐냐면요, 위로 올라가면 유저즈라는 배열을 만들어 뒀습니다. 얘를 이렇게 점 find index 하신다면 이렇게 함수로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는 콜백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인자 값으로는 아이템을 적어주시면 돼요. 혹은 유저즈니까 유저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자, 유저를 받아와서 유저랑 네임의 검색, 네임이 같은지를 검색하는 값이 인덱스입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조건을 걸으라고 하는데, 왜 조건을 거는지 한번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인덱스는 넘버래요. 마이너스 1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숫자를 내뱉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이라고만 검색을 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이름이 나올 때 인덱스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검색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처리를 하면 안 되니까 입니다. 자, 그래서 if 여기다가 인덱스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를 설정하는데, 자, 쉼표가 있죠. 왜냐면은 뒤에 하나의 조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가 조건에 하나 더 붙는다라는 기호를 쓰신 다음에, 만약에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번째 분명을 이렇게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자, 우리가 뭐죠? 쉼표도 넣어보시고 이것저것 넣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기호는 엠파산 2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뭐뭐랑 뭐뭐를 표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조건이 완성되었으니까 중괄호 엔터 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콘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따라 치셔야 돼요. 영화씨는 여기에 유저즈 안에서 내가 김영화를 불러오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0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0이라는 값이 김영화가 아니라 이형진이다 라고 하면, 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또 값을 변경해 줘야 돼요. 1, 2 이런 식으로. 지금 인덱스에 들어가야 되는 이 값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경우의 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변하는 경우의 값을 인덱스에 담아놔 버렸네요. 여기다가 인덱스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얘는 내가 검색한 이름의 인덱스에 속하는 이름을 내뱉어 주는 친구가 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6번입니다. 6번. 여기 6번에 6번이 아니고 5번이죠. 5번. 자, 이때 이 이름을 최고 땡땡땡으로 변경할 겁니다. 이렇게요. 유저 즈 인덱스는 하면서 변경해 주라고 어제 블로그에 친절하게 써뒀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조회수 올려주시고 유튜브 방문해서 조회수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여기다가 자, 우리는 이렇게 최고 땡땡땡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의 값이 저 같은 경우는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백틱을 쓸 겁니다. 백틱이요. 백틱 쓴 다음에 최고 붙이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유저즈 안에 인덱스. 자, 그래서 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름에다가 그냥 최고 붙이는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를 출력하라고 하죠. 유저즈 이렇게 출력 끝. 5번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인덱스가 없을 때를 표현해야 되겠죠. else if 하셔가지고 인덱스가 0보다 작을 때를 잡아가지고 알러트 처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라고요. 자, 또는 그냥 이거 없이 밑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조건을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고 리턴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조건을 실행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가 없더라도 밑으로 내려가지고 변형이 잘 됐는가를 조금은 바깥에다가 내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원하는 유저 체크는 끝이 나버렸어요. 여기다가 7번 해볼게요. 자, 버튼 온 클릭입니다. 얘는 리액트랑 다르게 C가 소문자예요. 여기에다가 유저 체크라고만 담아주시면 끝. 해볼까요? 존재하지 않는 회원이고요. 자, 제 이름도 입력해볼게요. 제 거는 배열에 안 담겨 있었네요. 자, 김영화 말고 이형진. 자, 이형진 했는데 이형진은 변형이 안 되네요. 그 이유는 김영화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 else 한 개 담아주면 더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김영화가 그 다음에 다시 강산 김영화가 아닙니다. 자, 이거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면 돼요. 네임 없애버리면은 그냥 바로 변경할 수가 있겠네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없애고 저장 한 다음에 강찬희 엔터 치시면은 강찬이란 이름은 최고 강찬이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최한나도 엔터 최고 최한나 만들어 주시고 자, 모두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바꿔 드려 볼게요. 자, 모두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최고 김영화 엔터 치면은 최고 김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코딩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조건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원하는 값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코딩을 이렇게 해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create us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st create user는 화살표 함수 끝. 자, 중괄호 안에다가는 2번부터 5번까지를 다시 넣어가지고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const name이란 변수를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한 방에 적고요. prompt라는 곳에서 이름을 받아옵니다. 자, what's your name? 엄청 많네요. 자, 이렇게 하면 네임을 받아오고요. 이 네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변수 인덱스를 선언합니다. 얘는 우리가 위에서 유저즈 안에 있는지를 검사해야 되니까 유저즈를 불러오고요. 여기서 .find index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유저를 받아오고 유저의 이름이 우리가 위에 받아온 이름과 동일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4번 볼게요. 인덱스라는 이 번호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인덱스가 -1일 때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4번에 예외 처리하는 거는 회원을 추가하는 거니까 사람이 이 이름에 사람이 없어야만 되겠죠? 자,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복된 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if로 자, 이거 다 하셨어요, 영화 씨는 지금? 네. 좋아요. 바로 그 자신감이에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return alert 하는 겁니다. 자, already exists. 자, 그리고 여기는 끝.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인덱스가 그래도 모르니까 0보다 존재할 때에만 이 코드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유저즈에 push
사람 이름을 name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잘 되었던지 안 되었던지 간에 이 함수는 항상 유저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적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여기다가는 강산 이미 존재하는 회원이고요. 자, 아니 이미 존재하는 회원이네요. 지금 나와있지 않은 오윤환 잘 추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입력하면 좋을까요? 이미 중도 보기를 하신 한 분의 이름을 적을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없는 사람 이름만 입력해 준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 이름 규칙을 한번 간단하게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함수를 만들 때요, 이게 무슨 함수일까? 라는 의문이 2초 안에 사라지게끔 정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delete user라는 함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겠죠. 이 함수를 보면서 이게 무슨 함수지? 고민이 2초 이상 됐다. 그거는 잘못된 함수 이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기본 규칙을 알아야겠죠. 자, 함수 또는 변수 앞에 기호, 숫자 올 수 없다.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이게 뭐였죠? 언더바 또는 언더스코어 이거입니다. 이거 말고는 앞에 아무것도 올 수 없어요. 기호, 숫자 이런 것들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죠? 영어 글자 뒤에는 숫자는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기호 안 돼요. 딱 하나 예외. 위에랑 동일하게 언더스코어 언더바 이거는 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만약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delete와 유저를 합쳐서 장명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camel case를 사용해 주세요. 자, 이거 말고도 snake case가 있는데 snake case가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할 때 delete underscore 언더바 user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snake case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camel case가 편하더라 라는 겁니다. 어차피 대문자를 쓰기 위해서 shift 한번 누른다면 하나만 쓰고 말지 글자 수 하나 더 차이 나게끔 쓰고 싶지 않다 라는 저의 이상한 신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함수의 이름을 delete user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7번까지 다 안에다가 넣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뿅. 그 다음에 delete user를 여기 함수 이름 옆에다가 뻥 넣어주면 일단 작동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삭제 들어왔고 누르면 뭔가가 될 거예요. 자, 7번부터 하고 갈까요? 7번에다가 콘솔 로그 유저즈 해놓을게요. 자, 그럼 유저즈를 항상 이렇게 콘솔 로그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는 게 되고요.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름을 받아온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prompt 하셔가지고 your name 뭐지? Who do you want delete라고 적어놓을게요. 누구 삭제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눌렀을 때 이건 떠요. 근데 얘를 사용할 수가 없네. 이 친구 자체를 변수에다가 담아줍니다. 이름이니까 힌트를 따서 name이라고 저는 지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프롬프트 받아와서 name이라고 지었는데, 자, 이 모든 변수명을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변수에 담아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받아온 이름을 검색해야 되겠죠. const index에다가 users에서 find index 해서 유저가 있는데 유저가 이름과 같은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짰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건 좀 쉽게 할 수도 있죠. 자, 저는 어땠어요? 처음에 괄호를 쓰지 않고 유저만 적고 화살표 했더니 프리티어가 예쁘게 만들어 주네요. 아하, 그럼 첫 번째 거의 인자값에다가 굳이 괄호를 적지 않고 화살표만 써도 일단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받아왔는데 만약에 내가 검색한 사람의 이름이 없다, 회원이 아니니까 삭제할 건더기가 없어요. 그때를 우리가 처리할 겁니다. 인덱스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이때는 리턴 합니다. Not a user. 얘는 유저가 아닙니다. 자, 유저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는 회원일 때만이라고 하면서 그냥 여기다가 바로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하셔도 돼요. 하지만 더 깔끔하게 아니라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서 이 괄호 안에다가만 실행해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모든 예외 상황을 다 리턴 처리해가지고 끝을 내고 마지막에다가 한 줄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실험 몇 가지를 해볼 겁니다. 총 실험 한 4개 정도 해볼게요. 첫 번째, users pop. 자, 제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은 아닌데 아무나 이름을 적어야겠죠. 자, 맨 앞에는 김영화 씨가 있습니다. 김영화를 지우겠다 하면서 팍 지웠는데 김영화는 그대로 있고 허승희 씨만 사라졌네요. 이거 팝은 아니다. 그쵸? 일단 지울게요. 다음 거 users shift를 해보겠습니다. shift도 삭제할 때 쓰는 친구잖아요. 그쵸? 자, 삭제하겠습니다. 이번 진짜로 김영화 씨 방. 영화 씨가 사라졌네. 아싸. 그럼 이제 진짜 허승희 씨 지워야지. 허승희. 허승희가 그대로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워지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럼 시프트도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유저즈에다가 스플라이스를 하겠습니다. 스플라이스라는 친구는 앞에다가 인덱스 값을 받아온다고 했죠. 그리고 인덱스부터 몇 번 삭제할 건지를 물어보는 카운트, 횟수까지 총 2개를 넣어야 됩니다. 인자로 인덱스와 횟수를 넣어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고침한 다음에 영화 씨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은 무조건 0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영화 씨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다가 김영화. 영화 씨 잘 지워졌네. 아싸. 이제 진짜 허승희 씨 지워야지. 허승희. 허승희는 또 그대로 있고 이번엔 누가 사라졌어요? 찬희 씨가 사라졌네. 앞에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쵸? 아, 이거 고정이 되면 앞에 사람만 사라지는구나. 얘를 1로 바꿔볼까? 아니, 1이 아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 이거 하면 되나? 자, 허승희 씨는 4번이라고 했네요. 자, 저는 여기서 4번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 허승희 씨는 6번입니다. 새로 고치면 됐으니까 6번에서 1번 하고 나서 허승희 잘 지워졌다. 그쵸? 이제 최한나 지워봐야지. 최한나가 안 지워지네. 왠 줄 아세요? 지금 어레이가 변할 때마다 여기 들어가야 될 인덱스 값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 그래요. 자, 변하는 경우의 수가 있네요. 얘를 무조건 변수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인덱스라고 받아놨네요. 그 사람 이름 검색돼서 나온 인덱스 여기 있네요. 얘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인덱스 저장하시면은 스플라이스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 내가 원하는 사람 강찬이 엔터. 강찬이를 지우고 허승희도 지우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지울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4가지 과정을 좀 줄여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는 find index가 아니라 그냥 find입니다. 보세요. 자, 이번에 밑에다가 새로 얘를 그대로 주석 처리하고 저만 밑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find 그러니까 아니다. 보통 find 했을 때 찾았다 못 찾았다로 하기 때문에 found에다가 유저를 붙인다거나 해서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found 유저가 누군지 보려면은 users
자, 저를 따라 쳐보세요. find 합니다. 이 뒤에 내용은 find index랑 똑같아요. 유저를 불러오고 유저가 이름이 같은지만 검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숫자가 아니라 any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뭐냐면요, 원래 배열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가지는 문자열을 내뱉거나 undefined, 없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덱스에서 막 숫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if found user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느낌표를 써주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만약에 유저를 찾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유저가 없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느낌표가 들어가면은 not found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ound 유저가 없으면 여기다가 return 하는 겁니다. not a user. 자,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보시려면은 입력해 보면 되겠죠. 아무거나. 자, not a user 그대로 내뱉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자, users splice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덱스 값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인덱스를 쓰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find index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다가 저를 따라서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 유저즈는 적습니다. 유저즈는 유저즈 필터라고 해볼게요. 필터. 자, 필터는 뭐예요? 우리가 커피를 쭉 이렇게 드립하게 되면은 필터에서 커피 찌꺼기는 남아있고 나머지만 물 쭉 내려가지고 커피 마시잖아요. 그쵸? 필터는 말 그대로 여과를 하는 겁니다. 여과를 하는 조건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위에랑 똑같이 뭐를 받아와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는 하시면서 네임만 남기게 되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이름 한번 적어볼게요. 김영화. 엔터 치면은 김영화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조건이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만 남겨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랑 같지 않은 사람만 남기면 어떨까요? 이 는 3개를 느낌표 하나와 는 2개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나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강산 씨를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강산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여러 줄로 하는 거랑 이걸 써가지고 필터 이렇게 함수를 2가지 쓰는 거랑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응용해서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는 뭐 하는 시간이죠? 설명을 길게 하니까 지금 잘 적으시면 됩니다. 아직 못 적으셨다면요.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함수의 이름은 find입니다. find index랑 다른 점은 여기 다 똑같아요. 다른 점은 딱 하나인데 그게 이 친구가 내뱉는 친구가 뭐냐라는 거였습니다. find index는 숫자였지만 영어씨 빨리 적으세요. found user는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아이템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는 string 문자열 또는 undefined라고 찾을 수 없음이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예외 처리한다면 찾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해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할 때는 제가 이 found user라고 담아놓은 변수 앞에 느낌표를 적어줘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했고요. 자, 이제
삭제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썼던 스플라이스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인덱스가 사라지고 문자열을 내뱉습니다. 얘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할 수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유저들을 우리가 아까 예전에 맨 처음에 let이라는 곳에다가 함수를 선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let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즈는 다시 한 번 더 얘를 재선언해 주는 거예요. 값을 줄 때 필터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배열에 점 누르시고 필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다가 점 하시면 필터 되지도 않고 자동 완성도 안 됩니다. 자, 필터를 할 때 똑같이 첫 번째 인자로 하나를 받아옵니다. 우리는 배열에 유저를 지었으니까 유저를 하나 받아오시고 그 유저를 가공하시면 되는데 이거 설명 다 적으셨어요? 잘 적으세요. 다시 잘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자로 저는 유저를 받아옵니다. 그 유저랑 이름이 같지 않은 사람들만 남기겠다라는 코드로 는 3개를 쓰는 게 아니라 느낌표랑 는 2개를 붙여서 같지 않을 때 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필터는 여기 오른쪽 편에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기겠다라는 코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템들만 남기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7명의 사람들을 한 명씩 부르는 겁니다. 자, 제가 허승희 씨를 입력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영화 씨 나오세요. 이름 뭐예요? 허승희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남으세요. 다음. 이렇게 하면서 찬희 씨 돌고 다 돌고 작작작작 돌 다음에 허승희 씨 차례가 됐어요. 이름 뭐예요? 허승희인데요. 나가세요. 허승희 빼고 남은 사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터다. 그러면은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find는 사람을 찾을 때, 필터는 그 사람만 없애고 다른 거를 남길 때 쓰는 거다 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나중에 잘 응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저를 만들겠습니다. let 사용하셔가지고 유저들을 빈 배열로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add user 이렇게 만들게요. 화살표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2번부터 9번까지 잘라가지고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는 프롬프트라고 한다면은 const name을 담습니다. 프롬프트라고 작성해 주시고 your name 받아옵니다. 자, 그때 조건을 하나 걸어야 되겠죠? 만약에 자, name.length가 2 글자보다 작다고 해야 되겠네요. 자, 2글자보다 작다. 이건 안 되지. Your name is too short. 너무 짧다. 4번. 만약에 name의 길이가 8글자보다 많다? 너무 길지 않냐? 하면서 리턴 처리합니다. Your name is too long. 자, 그 다음에 연락처를 입력하는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면 됩니다. const tell이라고 만들게요.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하나 받아오겠습니다. 여기다가는 your tell. 그 다음에 연락처가 긴지 짧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tell length가 11자리보다 짧다. 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return alert. Your tell is too short. 자, 7번. 연락처의 길이가 11자리보다 길다 할 때는 7보다 길다 고 할 때는 리턴합니다. alert. 자, your tell is too long. 자, 그러면 언제만 가능한 거죠? 딱 11자리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쓰면 좋겠죠. 렌트가
secure calendar.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추가적으로 하나 한 겁니다. 없어도 있어도 그만이고요. 자, 8번 동일한 회원의 이름이 있는지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할 때는 우리가 found user이라고 해볼게요. users에서 find 합니다. 유저를 꺼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유저의 형태가 user.name, user.tel 이런 식으로 이름과 글자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user.name이 name과 동일한지를 보는 겁니다. 연락처는 중복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found 유저가 있다면 return 안 하는 겁니다. already exist. 이미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이거를 통과하면 그때 9번에서 뭔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때 users push 넣을 때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name 이렇게 하고 텔까지 넣은 다음에 제가 뭘로 감쌌어요? 중괄호. 얘는 객체다 이렇게 넣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lert 해주면 되겠죠? user edit 뭐 이렇게 끝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부합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하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왜 안되나요? 저장한 다음에 자, 버튼에다가 onClick 자, add user를 넣어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클릭 your name text enter user edit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로 보여주면 좋겠네요. 다시 새로 고침한 다음에 텍스트를 엔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텍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락처가 이렇게 된 친구가 있어요. 한 번 더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이름 입력할 때네. 이거 완벽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already exist라는 에러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주는 걸 하는 건데 저한테 부족했던 로직이 하나가 있었네요. 자, 이름 검사는 여기 위에다가 해야 돼요. 위에다가. 자, 8번 자체를 긁어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이름이 완벽해졌을 때 여기에다가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사된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놔야 되겠네요. 여기다가는 found tel이라고 해가지고 유저의 tel과 tel을 검사해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연락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1번 아이디를 프롬프트로 받아오세요. 자, 이거는 너무 쉽죠 이제? 자, 2번 보겠습니다. id 길이가 5자리가 아니면 if id length가 5가 아니면 return alert 합니다. 자, 그리고 user id must be 5 digits. 자, 5글자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뱉어주고 3번 자, find index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인덱스가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인덱스를 하나 잡아주시고요. users에서 find index를 합니다. 유저를 받아와야 되는데 유저와 만약 여기서 유저와 name을 이렇게 user 123 패스워드 user 123 이렇게 해 놓고 한번 볼게요. 비교가 되는지. 여기다가 콘트 샘플 유저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왜 했냐면요. 자, 유저 객체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샘플 유저도 객체입니다. 이게 객체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저장하신 다음에 로그인. 자, 유저 1 -1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없어요. 반대로
유저 1, 2, 3.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거 말고 자 샘플 유저 만들어놨죠?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컨트롤 로그. 자 const is user same. 자 같은 유저인지 보는 겁니다. 샘플 유저랑 유저즈에서 0 꺼내 볼게요. 같은지 보고 컨트롤 로그 is user same 보겠습니다. 정말 샘플 유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랑 유저주의 첫 번째 유저랑 같은지 33번에서 확인하는 거 확인해 볼게요. 33번 좀 더 위로 올라가야겠다. 여기서 확인하고 리턴. 자, false라고 합니다. 반대로 유저주 0. true가 나오네, 그렇죠? 이거 되는지 몰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객체와 객체 자체를 확인해 주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와 객체가 완전히 똑같을 때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유저의 id가 유저즈 1 이것만 담겨 있을 때는 벌써 뭔가 깨져 있죠? 패스워드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은 false 틀렸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걸 실험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유저라는 거 전체를 가지고 왔을 때 나한테 준 것이 id밖에 없다면 이거는 성립할 수 있을까요? id는 문자열이거든요. 유저는 뭐예요? 객체. 마우스 올리면은 id 값을 받아와야 됩니다. 여기서 유저만 쓰는 게 아니라 유저.id 이렇게까지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인덱스가 나옵니다. 자, 인덱스가 나온지 안 나온지는 밑에다가 짜보면 되는 거죠. 인덱스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한번 적어주시고 리턴 알라트합니다. 나를 유저 존재하지 않는 유저다라는 거나 뱉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받아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유저 5 나라 유저. 자, 유저 3 나라 유저. 유저 2 뭔가 됐어요. 일단 이거는 통과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패스워드를 받아오면 되겠네요. const pw는 프롬프트에서 패스워드 입력해라.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패스워드가 같지 않을 때를 설정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덱스를 받아왔네요. 유저지에서 0번인지 1번인지 막 변하는 그 경우의 수를 인덱스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PW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프롬프트 받아오면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인지 확인하려면 객체에서도 문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유저지 인덱스를 하시면은 PW라고 하는 값을 하나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자입니다. 같은지 안 같은지 이렇게 검사하신 다음에 같지 않으면은 자, wrong password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환영합니다 해볼게요. alert. 자, 이렇게 문자열을 쓸 때는 백틱으로 변수를 담아 볼게요. welcome id 유저즈에서 인덱스 멈추지 않고 .id까지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땡 경고 메시지 보내볼게요. 자, 유저 1 유저 패스워드 틀려버렸네요. 다시 한 번 더. 유저 1 엔터. 웰컴 유저 1 됐죠? 자,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